자, 저희는 전 시간에 구글 컬앱에서 한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 프레임들을 출력하는 데 있어서는 한글이 들어가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가 한글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글 폰트를 매티플러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매티플러립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법이 그 파이플럿의 리소스들을 등록을 해주는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런 과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준비를 했죠.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CSV를 바로 읽어드리겠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GitHub에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파일이 인코딩 타입이 여러 가지 인코딩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파일은 그 한글 MS 윈도우에서 만들어진 CSV 파일이어서 CP949라고 인코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thousand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thousands 파라미터에 쉼표라고 하는 문자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죠. 이거는 뭐냐면 정수에서 천자리 구분자 1000자리 구분자로 쉼표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숫자의 천자리마다 쉼표가 1000자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thousand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주시게 되면 어디가 바뀌게 되냐면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이 표시가 되는 게 바뀌게 돼요.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이 중간중간에 여기에 쉼표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 쉼표가 전부 사라질 겁니다. 쉼표가 전부 사라져서 그 int 타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포를 확인해 보시면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int라고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과제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요거죠. 가격 컬럼에 숫자, 자릿수를 구별하는 콤마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 타입으로 만들어야 된다.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포, 헤드 봤죠. 테일도 보고 디스크라이브도 보고 그럴까요? 뭐 D타입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이미 여기서 데이터 타입들 다 확인됐죠. 제대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테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테일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전체 로우의 개수가 몇 개가 있냐면 42,758개가 있습니다. 42,758개. 그 다음에 널이 아닌 개수들을 보시면 전부 다 42,758개. 그러니까 널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42,757.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충청북도 충주시 화암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번지를 보시면 번지 부분이 이렇게 대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본번이라고 하는 거는 대쉬 앞쪽까지를 본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번은 대쉬 뒤쪽에 있는 거를 부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혹 이 본번 쪽에도 한글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주소, 구 주소들을 보면 몇 번지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이 번지와 번지와 본번 부분이 그 아마 문자열로 되어 있을 거고요. 부번만 소수점으로 되어 있을 거고, 정수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단지 이름들이 있죠. 단지 이름들이 있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몇 평형, 평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을 하죠. 평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공식적인 단위는 아파트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공식적인 단위는 제곱미터, MKS 단위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84 제곱미터가 대략 한 25평 정도인가? 아마 그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아마 3.3 제곱미터가 아마 1평 정도가 될 겁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제곱미터 단위를 평으로 변환하기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네, 그런 거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가격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가격은 뒤에 0을 세 자리를 더 붙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11200 같으면 이거는 1억 1200만 원. 1억 1200만 원.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파트 층수, 건축 연도, 그 다음에 이 뭐 몇 번지 호암동 221-23번지라고 하는 것은 원 호암 5길 32라고 하는 도로명 주소다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들 몇 가지를 볼게요. 테일까지 봤고요. 테일까지 봤고 몇 가지 관심 있는 숫자 타입의 변수들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기술 통계량을 보게 되면 숫자 타입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정보들을 또 얻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숫자 타입이 살펴보셨지만 9번이 숫자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연, 월, 일 숫자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 일도 숫자 타입이고요. 가격, 층수, 건축 연도까지가 숫자 타입, 인트 타입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트 타입인데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계산하겠다는 거잖아요.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계산하겠다는 건데 주소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 계산할 필요 있을까요?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죠? 없을 거고 계약 연월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최대값, 최소값 이거 굳이 우리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 자체가 2019년도 10월 자료만 있는 거여서 다른 연월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계약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건 아파트 가격이죠. 가격에 대해서만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이 뭐 아파트 층수라든가 아파트 건축 연도 같은 것들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면적, 그 똑같은 면적이더라도 똑같은 크기의 아파트더라도 1층하고 10층의 가격은 조금 다르잖아요. 집에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시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평균이나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은 이런 변수들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 면적. 네. 아파트 면적도 가장 작은 아파트에서부터 가장 큰 아파트까지 뭐 어떻게 분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관심 있어 보이죠. 그래서 모든 숫자 타입들을 다 조사할 필요 없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들만 기술 통계량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 대괄호를 사용하는 거죠. 이 인덱스 연산자 안에
다시 리스트를 넘길 수가 있죠. 리스트를 넘기면 그 컬럼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일단 면적,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층수 볼까요? 그 다음에 건축 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컬럼 이름 그대로 쓴 거예요. 컬럼 이름이 면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면적이라고 쓴 거고요. 컬럼 이름이 가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라고 쓴 거고요. 층이라고 하니까 여기 층이라고 한 거고요. 건축 연도, 건축 연도.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인덱스 안에다가 넣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필요한 컬럼들만 선택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리스트로 넘겨준 이름들의 컬럼들만 선택한 데이터 프레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describe를 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describe를 해보시면 이런 값이 나와요. 자, 면적을 볼까요? 우선 널이 아닌 값들의 개수가 다 똑같을 거예요. 모든 데이터는 42,758개. 아파트가 한 달 동안 42,000개 정도나 매매가 되는군요. 우리나라. 전국의 데이터입니다. 전국의 데이터. 자, 면적의 평균값은 75.9. 그 다음에 면적의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29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은요. 가격의 평균은 3억 1,000만 원. 표준 편차는 2,600만 원. 아, 맞나요? 2억 6천만 원인가요? 2억 6천만 원이군요. 표준 편차 엄청나군요. 평균이 3억 1,000만 원인데 표준 편차가 2억 6천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거고 최소값은 1,000만 원도 안 돼. 6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600만 원? 네. 이게 매매가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근데 최대값 볼까요? 최대값 48억 5천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정말 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군요. 지하가 있나 봐요. 그죠? 네. 지하가 있는 것 같고 최고층은 70층까지도 있군요. 엄청난 고층 빌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를 보시면 6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고요. 제 나이보다도 훨씬 오래됐네요. 그 다음 2019년도. 아무래도 이 자료 자체가 201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2019년일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몇 가지 기술 통계량만 보지 말고요. 기술 통계량만 보지 말고 저런 기술 통계량들을 시각화를 좀 해볼까요? 기술 통계량을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뭐부터 볼까요? 면적부터 볼까요? 면적. 면적만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면적만. 어떤 그래프로 그려보고 싶으세요? 혹시 그래프 그려보신 분 있으시면 어떤 그래프로 그리셨어요? 아파트 면적이 최소값은 10제곱미터고 최대값은 291제곱미터고 표준 편차는 24.8제곱미터다. 그 다음에 뭐 25%, 50%, 75%가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뭐 생각나시는 분? 박스? 네, 그럼 박스로 그려볼게요.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박스 플롯 그리시는 게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시고요. 저는 X축을 면적 이렇게 할게요. 컬럼 이름이죠. 컬럼 이름. 데이터 프레임은 APT.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plt.show. 네. 가로로 그린 거예요. 제가 일부러 박스를 가로로 그렸고요. 가로로 그렸고 X축을 면적으로 해서 그 면적의 여기가 면적의 최소값이죠. 여기가 면적의 최소값. 아까 10.0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면적의 최대값. 아까 290 얼마가 있었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5%. 그 다음에 여기가 75%. 75%랑 50%가 거의 비슷하군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전체 데이터가 100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개 중에 100개의 아파트 중에서 50개의 아파트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25개는 이 조그마한 박스 안에 25개의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뭐 전체 아까 뭐 4만 몇 개가 있었는데 100개라고 치면 100개 중에 50개의 아파트는 요 구간 안에 다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25개는 요 좁은 구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이 팔리는 아파트들이 82에서 84 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염의 길이, 예, 요 수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염의 길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염의 길이죠. 수염 혹은 울타리, 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수염의 길이는 박스 크기에 곱하기 1.5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만큼 요렇게 그린 거고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 펜스를 벗어나는 데이터들이 요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그러면 요 박스 플롯만 보면 데이터들이 이런 모양으로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길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왼쪽은 급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떨어질 때는 급하게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모습의 분포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실제로 그 분포를 보려면 박스 플러스로도 분포를 볼 수가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아파트 면적은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거 어떻게 그리면 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히스토그램을 그리시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마찬가지로 x를 뭘로 놓으시면 되냐면 x축을 면적으로 놓으시면 면적.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하시고 plt.show를 하십니다. 여기서 삐쭉하고 튀어나왔다가 다시 여기서 삐쭉하고 튀어나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이거를 조금 너무 이거는 그 간격이 너무 세밀하고요. 이 간격을 조금만 줄여보면 빈즈라고 하는 게 있죠. 빈즈가 뭐죠? 히스토그램에서 막대의 개수. 이거를 20개 정도로만 그려볼까요? 네,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 아까랑 비슷하죠?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막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막대가 있는데 그 막대가 높이가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되는 가격 아파트들 중에서 50제곱미터 정도, 그 다음에 80제곱미터 정도, 이 정도의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고요. 50제곱미터, 그 다음에 80제곱미터, 대략. 그 다음에는 다 고만고만하게 있는 거고, 정말 이쪽, 뭐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라든가, 250제곱미터라든가, 290제곱미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매가 되더라도 정말 한두 건이 매매가 되는 거니까 높이가 거의 어디에 붙어 있겠어요? 거의 0에 붙어 있겠죠. 그렇죠? 데이터가 실제로 없었으면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X축의 범위가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위쪽에 있는 이 박스 플롯하고 아래쪽에 있는 히스토그램하고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면 분포 보실 수 있으시죠? 그죠? 여기서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많고, 그게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아웃라이어가 이쪽으로 쭉 있고,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아파트도 조금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연속형 변수를 시각화할 때, 연속형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시각화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박스 플롯하고요. 박스 플롯하고 히스토그램입니다. 박스 플롯하고 히스토그램.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아파트들의 크기를 아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 아파트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네. 그게 아마 요게 그 국민주택 사이즈 그거죠. 여기까지가 뭐였더라? 뭐 아무튼 뭐 그거였었고, 뭐 그 다음이 102인가 뭐 이렇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에도 어떤 평수가 제일 많으냐면 요 정도의 아파트들을 제일 많이 짓죠. 이 정도면 보통 요즘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가 있는, 네.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 3개인데 화장실 하나, 네, 그런 정도가 될 거고,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공간 활용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지어지는, 네, 가장 일반적인 아니면 분양을 제일 많이 한 그런 아파트들이고요. 솔직히 저희 같은 서민이 이런 큰 평수에 살기는 좀 힘들죠. 네, 연예인이 아닌 이상. 네, 자 이렇게 해서 면적을 살펴봤습니다. 면적까지 살펴봤고, 가격도 의미가 있겠죠. 가격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가격도 마찬가지로요. 아파트 가격 시각화를 해보면 2가지로, 여기서도 박스 플롯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을 먼저 그려보시면은요. 여기서도 X축으로 할까요? 컬럼 이름이 가격. 그 컬럼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아파트. 그래서 plt.show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냐면 거의 아마 5억 미만인 것 같죠? 여기가 10억인 것 같고요.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까지 있네요. 그죠? 엄청나군요. 엄청난데 보통 10억 미만, 대략 한 5억 정도까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수염을 보시면 여기는 이 박스 크기의 1.5배만큼이 다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넘어가는 이상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들도 꽤나 많은 거죠. 꽤나 많고, 여기는 이 박스의 1.5배보다는 작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웃라이어 없이 최소값이 여기서 끝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히스트 플롯이에요.
히스토그램, PLT, SNS. 마찬가지 방식으로 X축을 가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만 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을 아파트. 여기도 그 막대 개수를 빈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하고 같이 보시면 그 가격의 분포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분포고요.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들은 여기까지예요. 아마 5억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10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0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한 5억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5억에서 10억 사이에도 좀 있어요. 5억에서 10억 사이도 좀 있고 10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죠. 근데 이거는 전국이어서 그런 걸 거고요. 전국이어서 이런 분포가 보이는 걸 거고 서울에서는 또 다를 거예요.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서울은 아파트 가격 자체가 지방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분포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분석하시다 보면. 자, 뭐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뒤에 뭐 층수나 건축 연도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뭐 둘 다 박스 플롯 아니면 히스토그램 이런 정도로 분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대략적인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파생 변수라고 하는 거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없는 새로운 컬럼들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무엇을 만들 거냐면 우선 무엇을 하자? 시군구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문자열을 보고서 문자열에 제일 앞에 것만 띄어내면 뭐 강원도, 서울특별시, 뭐 인천광역시, 뭐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도 이름이 나오겠죠. 도나 광역 직할시 이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프로빈스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자. 그리고 우리 데이터 프레임은 계약 연, 월이라고 해서 이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연도를 따로 컬럼으로 만들어내고 월을 따로 컬럼을 만들어내자. 그러면 그런 분석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별로 뭐 아파트 가격의 평균이라든가 최대값이라든가 이런 것들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 서울의 아파트 최대값은 얼마냐 강원도의 아파트 최대값은 얼마냐 이런 거를 알아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매매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이것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데이터에서는 2019년 자료밖에 없지만 만약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 최근 10년치를 다운로드 받겠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약 연도라고 하는 게 최근 10년이 될 거고 그럼 연도별로 뭐 가격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생 변수를 왜 만드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컬럼을 사용을 해서 변형을 좀 하는 거죠. 변형을 해서 그 또 다른 분석을 위한 변수를 만들어주는 것을 파생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3개의 파생 변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뭐 하기로 했었죠? 파생 변수를 프로빈스
프라빈스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었죠. 광역시도 이름이에요. 광역시도 이름이고 이어라고 하는 거 만들기로 했고요. 이어는 매매 연도. 그다음에 month라고 하는 거 만들기로 했죠. 매매 월. 일은 따로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컬럼 자체에 계약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연, 월 따로 빼고 그 다음에 일까지 있으면 연, 월, 일이 컬럼으로 다 따로 있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우선 프라빈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도 이름만 빼야 되는데 그게 아파트에 무슨 컬럼이 있어요? 아파트에 여기 컬럼 이름들이죠. 그렇죠. 시군, 구. 얘를 출력을 해보면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부터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까지. 아마 이게 가나다라 순서인 것 같죠? 가나다라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다음에는 어디 있을까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이렇게 나오겠죠. 기역으로 시작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는 스트링이잖아요. 그죠? 이 스트링에서 어디까지만 뽑아내는데요? 공백이 있는 걸로 잘라서. 그죠? 공백이 있는 걸로 잘라서 제일 앞에 거만 선택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죠? 자, 하나의 문자열을 공백으로 자르겠다. 공백으로 자르겠다. 이건 뭐예요? 스플릿 기억나시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문자열 관련 함수를 쓰실 때는 str이라고 하는 속성을 같이 쓰셔야 돼요. str이라고 하는 속성 다음에 스플릿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결과 볼까요?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와요?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3개의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뭐가 됐죠? 리스트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각 공백으로 잘라서 문자열을 만들고 그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번째 거면 인덱스 몇 번째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돼요? 인덱스 0번. 자, 인덱스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동작은 리스트 하나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리즈 전체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리즈 전체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를 선택할 때도 .str 붙인 다음에 인덱스를 선택해야 돼요. 몇 번째? 0번째. 이렇게 하시면 강원도, 제일 끝에 충청북도 이렇게 딱 됐죠. 자, 순서 이해되시죠? 시군구라고 하는 컬럼에서 문자열을 스플릿을 하고 이때 스플릿 할 때 기본 동작은 공백으로 잘라주는 거죠.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주고 그러면 리스트가 생길 텐데 그 문자열들의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를 선택하겠다. 예. 이거를 어디다 넣어주면 돼? 이거를 아파트의 컬럼에다 넣어주면 돼요. 무슨 컬럼에다 넣기로 했어요? 프로빈스에다가 넣기로 했죠. 그렇죠? 여기에는 그 컬럼 이름을 만들어 주실 때 기존에 없는 컬럼 이름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기존에 없는 컬럼 이름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볼까요? 네.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려면 헤드 출력해 보시면 어때요? 제일 마지막에 프로빈스라고 하는 컬럼이 생겼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기가 강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이 프로빈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파트 컬럼 이름. 자, 이제는 뭐가 보이냐면 프로빈스라고 하는 컬럼 이름 보이죠? 자, 여기에 유니크 이렇게 볼까요? 강원도, 경기도가 먼저군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우리나라에 있는 도 이름들 다 들어가 있죠. 광역시와 도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건 없죠. 잘못 만들어진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만드는 게 제대로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에서 문자열을 공백으로 쪼개고 그 문자열 리스트들에서 인덱스 0번을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메서드를 쓰기 전이나 그 다음에 인덱스를 사용하기 전에 .str, .str 이렇게 먼저 속성, 스트링이라고 하는 속성을 먼저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요. 그거 해주시면 되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문자열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몇 번씩 등장하는지도 한번 볼까요? 강원도가 몇 번 등장하는지, 뭐 서울은 몇 번 등장하는지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파트, from, 인스, 점, 밸류, 카운트 이거 하면 되죠. 네.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은 도는 경기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경기도와 서울.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 아파트 분양이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서울은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매매가 되는 것들은 되게 많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경기도 쪽 서울 수도권으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으면서 아파트 매매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은 경기도까지인 거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뭐 그런 다음에 경상남도 쭉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요거 그 그래프 그려 보시면 막대 그래프로 그려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빈스라고 하는 파생 변수 만드는 것까지 하고요. year, 그 다음에 month 만드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잘 되시죠?